15년. 그게 제가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산 시간입니다. 5,475일, 13만 1,400시간. 그 시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해? 애들 교육은 또 왜 그 모양이야? 시집 와서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들리는 잔소리. 저녁 밥상을 차리면 쏟아지는 핀잔. 명절마다 온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아야 했고, 친정 방문은 언제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 같았습니다. 2009년 3월 14일,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과부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기도 전에 들은 말. 민호 아버지 장례 때 혼자 다 해냈는데 너는 뭘 할 수 있겠니? 신혼여행도 제주도 3박 4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일 만에 끊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급히 바꾸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낫다. 너희 오니까 마음이 놓이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지 않아?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이해해줘.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없다는 것을. 2011년 처자의 지우를 낳았습니다. 진통은 18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출산 후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면 애가 병균에 노출돼. 집이 제일 좋아. 산후조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출산 3일째 시어머니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몸은 아프고 아이는 울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호출만 하셨습니다. 수진아, 물 좀. 수진아, 리모컨 어딨어? 수진아, 저녁은 뭐해? 친정어머니가 오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사돈이 와서 뭐래? 내가 다 봐줄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민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 조금만 참아. 나이 드시면 나아지실 거야. 우리 엄마도 힘들게 사셨어. 너도 이해해줘. 15년 동안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엄마한테 좀 맞춰줄 수 없어?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결혼한 게 아니라 시댁에 고용된 것이었습니다. 2014년 둘째 서연이를 낳았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산후조리 없이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2024년 설날.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나물 5가지, 전 8가지, 총 20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는 10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언니 고생했어요. 한마디만 던지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요리 솜씨가 영 없어. 간도 안 맞고 손맛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손이 커서 맨날 짜.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하시죠.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15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제 지쳤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방으로 끌고 가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명절에 왜 이래? 엄마 기분 생각 안 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기분은? 15년 동안 내 기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 이혼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까지 해놨습니다. 하지만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 때문에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어디 가시는 거지? 운동? 아니면 새벽 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어김없이 나가셨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7시쯤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계셨습니다. 옷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매일 2시간씩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몰래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거실에 몰래 나와 현관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 정각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로 향하셨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5분 뒤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습니다. 걸레, 청소기, 유리세정제. 시어머니는 새벽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68살의 나이에 무릎도 안 좋으신데 허리 디스크도 있으신데 한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응? 왜? 어머니 새벽 일 나가시는 거 알았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새벽 5시부터 상가 청소 일하고 계셔. 그게 무슨... 엄마가 왜... 우리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냥...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내 돈 내가 벌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싫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뒤 2024년 7월 15일 오후 2시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십니다.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가 겹쳤어요. 영양실조요? 네,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가 먹고 난 뒤에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배불러 하시며 조금만 드셨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 입원 준비를 하다가 시어머니 가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낡은 통장 3개.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었습니다. 예금주 김수진. 제 명의였습니다. 잔액 5,350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두 번째 통장. 예금주 이지우. 잔액 1,240만 원. 세 번째 통장. 예금주 이서연. 잔액 1,180만 원. 제 아이들 명의였습니다. 통장 사이에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아프거나 떠났겠지. 미안하다. 15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사실은 너무 고마웠어. 우리 민호 잘 돌봐줘서, 지우, 서연이 잘 키워줘서. 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야.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이 돈은 내가 5년 동안 새벽 일해서 모은 거야.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몰래 했어. 수진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통장 찾았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하면 너 부담스러워 할까봐. 미안해.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어서. 사실은 너무 고마웠어. 표현을 못했어. 바보같이.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몰라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여름. 시어머니는 이제 새벽 일을 나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아침 손주들과 아침을 드십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지우 최고야. 엄마, 할머니가 또 용돈 주셨어. 아이들이 웃으며 할머니께 달려듭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합니다. 수진아, 국이 좀 짜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끓여보세요. 전수받게요. 호호, 그래. 우리 며느리 요리 배우고 싶어?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서툴지만 진심이었다는 것을. 지난 주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가족이 됐습니다.